요즘 XRP 관련 소식들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참 복잡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소송 승소 기대와 더불어서 여러 혁신적인 펀더멘털 개선 상황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지부진해 보이는 XRP 시세로 인해서 희망과 또 걱정, 이런 것들이 교차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XRP를 둘러싼 의미 있는 소식 3가지가 동시에 튀어나왔는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SEC와 리플 이 소송 속보가 모처럼 전해졌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XRP가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2020년 12월부터 기나긴 소송이 여적지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법원이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XRP 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기관 투자자 대상 판매는 증권에 해당한다라는 다소 복잡한 판결이었고, SEC는 여기에 불복해서 항소에 들어가면서 상황이 꼬이는 듯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양측은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하고 나름의 합의안을 만들어서 법원에 제출을 했지만, 법원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들어서 합의 요청을 기각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리플 소송은 거의 끝물이긴 하지만 아직 공식적으로는 끝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싸움에서 리플이 나름의 반격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SEC의 추가 의견서를 제출을 한 건데, 특히 SEC에서 헤스터 피어스 위원, 이 크립토 맘으로 불리는 헤스터 피어스가 주도하는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활동에 맞춰서 리플이 적극적으로 자기 입장을 피력하고 나선 겁니다. 헤스터 피어스는 디지털 자산이 언제 초기 계약에서 분리돼서 증권이 아니게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 왔던 그런 인물입니다. 리플은 이 질문에 정면으로 답하는 의견서를 SEC에 제출하면서 XRP의 2차 거래에서는 더 이상 증권으로 볼 수 없다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리플 측의 주장의 핵심은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XRP 같은 토큰이 한번 발행돼서 시장에 풀리고 나면 발행사와의 법적 연관성이 없고, 그렇다면 증권일 수 없다, 이런 논리인데, 리플은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미국의 유명한 법률가 루이스 코헨의 2022년 연구를 인용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토큰이 발행사를 떠나서 탈중앙화된 2차 시장에서 거래될 때 토큰 자체는 더 이상 투자 계약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증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작년 리플 소송을 담당했던 이 토레스 판사도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결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리플은 이런 법리 논거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헤스터 피어스 위원의 견해와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주장을 펼친 겁니다. 헤스터 피어스도 이전부터 규제 당국이 자의적으로 크립토를 증권으로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리플과 SEC에서의 일부 인사들이 이제는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하자, 이렇게 같은 편에 선 모습을 확인을 한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리플이 감정에만 호소한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의견서에는 보다 체계적인 기준 제안도 담겨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떠한 토큰이 증권법의 적용을 벗어났는지를 판단하는 2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토큰 보유자가 토큰 발행사에 대해서 현재 법적으로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두 번째로는 발행사가 토큰 보유자에게 실질적 약속을 아직 이행 중인지, 이걸 기준으로 삼자라고 한 겁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지 않고 네트워크가 충분히 탈중앙화되어 있다라면, 시가총액도 크다라면 해당 토큰은 더 이상 증권성이 없다라고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정도로 토큰이 성숙했다라면 SEC 관할이 아니다, 이런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자라는 제안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모호한 충분히 탈중앙화된 이런 표현보다는 측정 가능한 수치와 조건을 쓰자라는 건데, 상대적으로는 상당히 더 구체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의 이런 행보는 당연히 단순히 자기 방어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실 XRP 소송은
암호화폐 산업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리플은 암호화폐 업계에서 상당히 큰 기업이고 XRP도 광범위하게 거래가 되는 자산이라서 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미국 전체 암호화폐 산업의 향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은 규제를 명확히 해라 라면서 업계를 대변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데, 의견서에서도 규제기관의 과도한 집행은 혼란만 낳는다, 의회가 나서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SEC를 정면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규율은 법률로 정하고 SEC는 현재 판례를 기준으로 명확한 가이드를 제시하라는 메시지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리플은 이런 주장을 통해서 자신들의 XRP 방어뿐만 아니라 미국 암호화폐 시장 전체 규제 환경 개선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리플은 이번 추가 의견서를 통해서 XRP는 더 이상 증권이 아니니까 SEC 손 떼라라고 법리적으로 반박한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양측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미 합의를 봤기 때문에 쇼부를 본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외부 여론을 자극하기 위한 나름의 어떤 수단으로서 이런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특히 SEC 내부에서도 피어스 위원처럼 이 견해에 공감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고, 물론 최종 판결이나 법원의 이 합의에 대한 승인이 날 때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지만, 어쨌든 리플의 반격은 XRP 투자자들에게 규제 리스크 완화에 대한 어떤 희망의 그런 불씨를 다시 지펴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법정 다툼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어쨌든 양측이 합의는 하기도 했고, XRP 가격이 또 비교적 선방하고 있는 데는 이런 어떤 호재성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한몫하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XRP 현물 ETF 관련 소식입니다. 올해 들어서 XRP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 뭐니 해도 ETF가 아닐까 싶습니다. ETF는 주식시장에 상장돼서 누구나 거래할 수 있는 펀드입니다. 현물 XRP ETF라고 하면 펀드가 실제 XRP를 기초 자산으로 보유하면서 그 시세를 그대로 추종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투자자들은 주식을 사듯이 ETF를 사고 팔면서 직접 코인을 보유하지 않고도 XRP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비트코인 ETF 승인 이야기는 이제 익숙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XRP 같은 주요 알트코인에 대한 현물 ETF 신청,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이후에 속속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미국 SEC가 XRP 현물 ETF에 대한 정식 심사에 돌입했다라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판의 주인공은 글로벌 자산 운용사 위즈덤트리입니다. 위즈덤트리는 작년 말에 미국 SEC에다가 위즈덤트리 XRP 펀드를 상장하겠다라고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펀드는 미국의 CBOE, BCX 거래소에 상장돼서 투자자들이 거래하도록 설계가 되고 XRP 현물 가격을 추종하게 됩니다. CME CF 리플 달러 기준가를 활용해서 매일 가치 평가를 하고 펀드 자산의 100%를 XRP와 현금 등 현물로만 보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 XRP를 들고 있는 펀드라는 겁니다. SEC는 이 신청을 받아들여서 공개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고 최근 정식 심사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현재 SEC는 이 ETF가 시장 조작 방지와 투자자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증권법 관련 조항에 따라서 거래소 상장 상품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해치지 않는지를 중점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XRP ETF를 승인해도 시장이 조작되거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여부를 지금 따져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SEC 심사 절차는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먼저 2월 19일에 이 신청을 공식적으로 접수하면서 1차로 45일 동안의 검토 그리고 의견 수렴이 진행됐습니다. 그 기간에 일반인이나 관계자들이 이 ETF를 승인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이런 각자 의견서를 SEC에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의견 접수가 마감되면서 SEC가 추가 심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SEC는 최장 240일까지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서 최종 결정 시한은
올해 10월 말까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즉 올 가을 안에는 승인이든 거절이든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현재까지 SEC가 승인이나 거부를 명확히 한 건 아니고 그냥 심사를 더 해보겠다라는 입장인데, 그래도 일단 심사 테이블에 정식으로 올라갔다라는 그런 점에서 의미 부여가 가능합니다. 애초에 가능성이 없었다라면 접수 단계에서 바로 퇴짜를 놨을 텐데 이제 그 문은 열렸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SEC의 이런 움직임은 암호화폐 투자 상품이 점차 주류 금융에 편입되고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어서 XRP까지 ETF 대열에 합류하게 될지 그 기대가 모이는 이유입니다. 업계에서는 ETF 승인은 이꼴 기관 자금 유입 이런 공식이 거론되는데, 왜냐하면 전통 금융권의 큰손들은 규제가 명확한 상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현물 ETF가 나오면 그동안 직접 암호화폐 투자를 망설이던 기관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JP모건 분석 내용을 보면 미국에서 XRP 현물 ETF가 출시될 경우 첫 1년 동안 40억에서 80억 달러 신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XRP 가격이 5달러에서 8달러 범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누가? JP모건이. ETF 승인 그 자체만으로도 수십 퍼센트 이상의 가격 상승 효과를 기대하는 시각이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 ETF가 승인되면 XRP 유동성이 크게 개선되고 시장 접근성이 높아져서 XRP가 지금보다 훨씬 대중화될 거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거론됩니다. 물론 아직 승인 결정까지는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SEC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조차도 수년 동안 미뤄왔던 전례가 있습니다. XRP의 경우에도 시장 투명성, 가격 조작 가능성, 커스터디 이슈 이런 것 등을 꼼꼼히 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 이런 단계에 진입했다라는 거, 이게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고, 특히 리플 소송에서 XRP의 비증권성이 일부 인정된 뒤에 규제 리스크가 낮아졌다라는 인식도 퍼지고 있어서 ETF 심사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위스덤 트리뿐만 아니라 다른 자산 운용사들, 21셔츠, 비트와이즈 등도 XRP ETF 신청서를 이미 제출한 상태고, 이게 지금 11개인가 그럴 겁니다. 이렇게 여러 건의 지금 신청이 몰려 있다는 것은 시장에서 그만큼 수요와 기대가 크다라는 반증일 겁니다. SEC도 어느 정도의 압박 정도는 느낄 수밖에 없을 거고, 무엇보다 최근에 XRP 선물 ETF가 지금 출시돼서 잘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현물 ETF 승인은 시간 문제다, 이런 기대감도 조금 더 커진 그런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XRP 가격 전망, 투자자라면 누구나 가장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최근 XRP 커뮤니티를 보면 XRP 27달러 간다, 이런 희망적인 목소리와 더불어서 1달러대 급락 한번 나올 거다, 이런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전망이 극과 극으로 갈리는 걸까? XRP의 기술적 차트 분석을 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대세 상승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두 가지가 엇갈리면서 개미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XRP 차트에 불길한 신호가 보인다라고 지적합니다. 대표적으로는 WMB 트레이더 라는 분석가가 XRP 일간 차트에서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타나고 있어서 추세 전환형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양반은 이미 이전에 XRP 가격이 2달러로 떨어질 것을 예측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적중을 했던 거죠. 이번에 그 연장선으로 XRP 가격이 1.5달러대까지 추락할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또 다른 애널리스트 돔도 비슷한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이 양반은 XRP가 2.2달러 지지라인을 확실하게 지켜주지 못한다라면 1.6달러 선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전망을 제시했는데, 요약하면 단기 차트상 1달러대 중반까지 하락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XRP는 최근 전체 암호화폐 시장 약세와 맞물려서 한때 1.8달러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2달러대를 회복하는 변동성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처럼 단기 하락을 점치는 분석가들은 투자자들이 들떠 있을 때 오히려 리스크 관리에 신경 쓰라고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혹시 모를 급락장에 대비해서 손절 라인 정해 두거나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는 것도 고려해 볼 법하다. 이런 얘기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내용들도 장난 없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기술적 분석가들 중 상당수는 중장기적으로 XRP가 역대급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XRP 맥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에그라 크립토는 이 양반은 XRP의 역사적 가격 패턴을 리서치하면서 놀라운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XRP가 이번 사이클에서 $27를 간다, 이런 얘기를 몇 년 동안 반복적으로 강조를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이 $2 대 초반에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면 10배 넘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양반의 분석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XRP의 과거 강세 사이클에서 반복되는 특정한 리듬이 있다라는 겁니다. XRP의 가격 움직임을 3개 사이클로 나눠서 구분을 했는데 사이클 1은 2017년에서 2018년, 사이클 2는 2020년에서 2021년,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사이클 3가 2023년부터 2025년에 해당합니다. 각 사이클에서 XRP는 먼저 20일 지수이동 평균선 위로 강하게 올라선 뒤에 큰 폭의 조정을 거치고 다시 한번 급등하는 상승, 조정, 그리고 재상승 패턴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이클 1 때는 XRP가 20일 지수이동 평균 위로 올라서 5,500% 급등한 뒤에 이평선까지 가격이 돌아왔다가 다시 2,500% 추가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클 2 때는 규모는 작았지만 비슷하게 150% 상승 이후 조정, 그리고 나서 500% 재상승, 이런 순서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이클 3인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이미 XRP는 2023년 중반에 소송 승소 이슈 등에 힘입어서 전저점 대비 430% 이상 급등을 한 차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정 부분 조정 국면에 들어와 있다는 게 에그라 크립토의 판단입니다. 이 양반은 XRP 가격이 20일 지수이동 평균 수준까지 내려와서 안착할 때까지 조정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XRP 가격이 $2 위에서만 유지가 된다라면 조만간 이평선이 상향 이동해서 가격을 받쳐줄 것이고 이후에는 과거와 같은 두 번째 폭등이 올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 말하는 두 번째 폭등이 바로 XRP를 두 자릿수 달러 가격대로 보내는 그런 상승을 의미합니다. 사이클 1을 반복하면 최고 $46까지 노려볼 수도 있지만 사이클 2 수준이라면 $12 선이 현실적이다, 이런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에그라 크립토는 중간값 가격으로 1500% 상승을 예상하고 목표 가격을 $27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이 양반은 최근에도 앞으로 2달 안에 XRP $27 간다, 이런 다소 과감한 그런 전망을 제시해서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물론 60일이라는 시간표가 단순히 가정적인 얘기고 중요한 건 방향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양반의 핵심 주장은 2017년 불장 때와 비슷한 기술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역사적인 프랙탈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양반이 주목하는 황소장 지지대, 불마켓 서포트 밴드라는 지표를 보면 현재 XRP 가격이 그 지지대 위에 올라타 있어서 현재 상승 추세가 유효하다라고 합니다. 2017년에도 XRP가 큰 폭으로 뛰기 전에 이 지지대에서 지지 확인하고 급등한 적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그때와 비슷하게 1500% 펌프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이면서 희망 섞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초강세 전망에는 전제가 따릅니다. 기술적 분석뿐만 아니라 펀더멘털 측면의 호재들이 뒷받침을 해줘야 합니다. 앞서 짚었던 소송 결과나 ETF 승인 같은 이벤트가 실제로 머지않아서 등장을 해준다라면 XRP에 대한 투자 심리가 폭발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금도 시장에는 XRP 소송 이기고 ETF까지 나오면 두 자릿수 달러, 그러니까 $10 돌파는 시간 문제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포착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XRP 관련 ETF 신청 러시와 차트상의 강세 신호가 겹치면서 XRP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보는 분석가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만약 소송이 다시 꼬이거나 거시경제 상황이 악화된다라면 상승 모멘텀이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1.5달러 우려대 27달러 기대 이 사이에서 어느 쪽이 현실이 될지는 앞으로 몇 달 동안의 시장 상황, 흐름, 여건 등에 달려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좀 분명한 건 XRP가 최근 몇 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결정적인 국면에 지금 접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변동성도 커질 수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를 염두에 두고 좋은 기회를 살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XRP는 변동성이 큰 자산인 만큼 길게 보면 기회도 크지만 단기적인 충격도 클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짚어본 리플 소송 그리고 ETF 이슈는 둘 다 앞으로 수년 동안 XRP의 지위를 결정지을 중대 분수령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긴 호흡으로 따라가면서 리서치를 해야 될 가치가 있는 그럴 필요가 있는 주제들인 겁니다. 반면 가격 전망은 어디까지나 시장의 한 의견일 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맹신하기보다는 자신의 투자 전략 속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 정보들을 종합해서 나만의 판단을 내리는 일이 될 겁니다. 투자는 결국 확신과 의심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XRP뿐만 아니라 다른 내가 확신하고 있는 투자하고 있는 그런 종목, 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면 일시적인 조정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을 거고 반대로 의심이 든다라면 팔랑귀로 남의 얘기 듣고 누가 오른다더라 하고 매수한 그런 종목이라면 상황에 따라서는 과감히 내려놓는 용기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역대급의 변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스탠스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라면 흔들리기가 더 쉬운 그런 시장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크립토 디톡스에는 초보자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기준점들이 다각도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